여자들 중에 유독 번호를 많이 따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조건 이쁘다고 따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이죠. 번호 많이 따이는 여자. 일단은 번호를 많이 따인다고 여자분이 연애 결혼 시장에서 가치가 높은 여자는 절대 아닙니다. 이 정도 느낌의 여성들이 번호를 가장 많이 따이는 듯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연애 시장에서 진짜 가치가 높은 여성들은 바로 이런 여성은 남자들이 단기적인 관계, 성관계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만나고 싶어하는 굉장히 훌륭한 급의 여성이죠. 자, 여러분 좀 집중하시고 차 한 잔 마시고 제가 지금 말할 내용이 어떤 구독자분이 예전에 여쭤봤던 거 목록에 있는 주제 중 하나인데, 사실 오늘 주제도 되게 유쾌한 주제예요. 이런 질문이었어. 그러니까 여자들 중에 유독 번호를 많이 따이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근데 그게 무조건 이쁘다고 따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다니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거였어요. 굉장히 재밌는 질문이고 답도 재밌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 질문에 대한 답에도 성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 스며들어 있거든요. 특히 여성분들이 직면하기 불편한 진실이랄까? 그래서 이에 대한 대답을 하기 전에 좀 진지한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일단은 첫 번째로 일명 케바케라고 하죠.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 MZ세대가 좋아하는 말인데 제가 영상에서 말한 대부분의 내용은 일명 케바케라고 생각해서 한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뭐 어떤 명제나 예외는 있겠지만, 왜냐면은 진짜 사람마다 다를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뭐 치즈마 치킨 공학 박사니까 알겠지만 논문도 연구도 결국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일반화를 하는 거거든.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른 걸 쓸데없이 뭐하러 제가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일반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말할 가치가 있는 거지. 하지만 제가 이제 영상 중간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이런 말을 넣을 때가 꽤 있는데, 그거는 순전히 포퓰리즘적인 수식문이에요. 최대한 기분 덜 상하라고, 그냥 기분 챙겨주려고 하는 말인 거지. 여러분, 사람은 생각보다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개성이란 건요, 그냥 인간적이고 의식적인 수준의 개념일 뿐이지 동물로서의 인간은 굉장히 비슷한 이유로 불안하고요, 비슷한 이유로 상처받고 비슷한 이유로 실패를 해요. 개성이라는 거에 목매는 이유는요, 대부분 개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강한 힘과 강한 주관의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약해서고요. 과거에 생겼던 이 안녕하세요라는 인사가 있잖아요, 한국에는. 이 안녕하세요라는 인사가 지금까지 통용되는 이유는 인류 대부분의 역사에서 우리가 별로 안녕하지 못했거든요. 사람은 그냥 언제나 갖지 못하는 것을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성격상 굉장히 신중하게 말하는 편이에요. 깊게 생각한 주제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항상 일부러 진지하지 않은 척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결국 상대방이 최대한 기분 나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처세술이거든. 대다수의 사람들은 진지한 사람이 하는 진지한 이야기를 안 좋아합니다. 왜? 그 말이 사실일까봐 두렵거든. 그래서 본인의 선택이에요. 제 이야기 오늘 또 듣고 기분 나빠져서 케바케라고 생각하고 무시해도 됩니다. 근데 감정적으로 편안한 것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절대 성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견문을 넓히는 일은 생각보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여러분들 관계 고민 들어주고 또 관계에 대한 책을 읽을 때, 관계에 대한 글을 쓸 때, 뭐 뉴스레터나 이런 거, 또 내가 실제로 관계를 할 때 항상 느끼는 게 있는데, 우리는 사람에 대해 참 모른다는 겁니다. 사실 그 사람에 대한 진실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도 같아요. 왜? 진실을 직면하는 게 두려우니까. 그 롤랑 바르트가 쓴 이게 사랑의 단상이라는 책에 이런 맥락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그 사람의 진짜 욕망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짜 욕망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개인에 대해서 아는 것도 그렇고, 남자를 알려면 남자의 욕망을 알아야 되고, 여자를 알려면 여자의 욕망을 알아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의 진짜 욕망을 아는 건 정말 두려운 일이거든요, 누구나.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분이 있는데 어떤 남자랑 서로 사랑하는 사이야. 근데 남자들은 본능적인 욕구상으로 내 여자를 정신적으로 사랑해도 저 무의식 한 구석에는 다른 여자 한 3,000명이랑 섹스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남자가 진화해 왔던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정신분석학 내담 기록이나 분석을 보면 부부 사이에서도 때로는 저런 날 것 그대로의 욕망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외도를 할 확률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자잖아, 결혼을 했는데 내 와이프를 너무 사랑해. 근데 낮에 문득 너무 섹시한 여자를 본 거야. 젊고 섹시한 여자. 그래서 자고 싶다는 충동이 들어. 그래도 참았어, 난 유부남이니까. 이거를 집에 들어가서 내 와이프한테 말하는 거야. 나 오늘 어떤 여자를 봤는데 솔직히 성적 충동이 들었어. 페니스가 부풀어 올랐어. 이런 대화를 하는 게 사실 건전한 사이라는 거죠. 근데
현대의 도덕으로는 저게 인정 자체가 안 되죠. 현대인들은 너무나 고귀해서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생각도 죄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냥 현상을 말했을 뿐인데 이거를 당위로 바꿔서 받아들인 사람도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많은 현대인들이 그냥 용기가 없고 이해심이 부족해서 진실을 외면할 뿐입니다. 근데 사랑을 하려면 적어도 용기, 이해심 이 둘 중 하나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둘 다 없는 사람이 많아요. 용기도 없고 이해심도 없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을 하고 싶다면 그 사람의 속, 내면의 욕망까지 빤히 들여다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거를 포용할 수 있어야 돼. 봐봐, 나를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야. 나 스스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본능적인, 보통은 더럽고 추악하다고 생각하는 욕망까지 알아보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잖아. 근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받아들이면서 남들이 그러는 건 못 받아들인다? 근데 인간은요, 나 자신과 맺는 관계의 수준으로 타인과도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용기예요, 용기. 어떤 사람의 그림자, 추악한 본능까지 모두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걸 해낸다면 우린 더 이상 사랑 앞에서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불안하겠어요? 내가 자의적으로 생각하는 나쁜 것들이 그 사람의 내면에 있을까봐 불안한 거잖아. 근데 보통은 있어요. 다 사람이고 동물이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에 악한 구석이 있다고. 사실 악은 아니지만 우리가 자의적으로 규정해놓은 그 사회적인 악, 그거를 직면하는 게 두려워서 맨날 불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불안함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성 불안이라는 건요, 아예 무지하거나 진실을 알지만 회피하는 사람들이 갖는 심리적 질병 중 하나인 거죠. 문득 그냥 오늘 아침에 오늘 발행할 뉴스레터 정리하고 또 오늘 라이브에서는 어떤 질문에 답해보지 하다가 떠오른 생각이에요. 그냥 하고 싶었고 본래의 질문으로 넘어갑시다. 재밌는 걸로. 질문이 뭐였다고 했지? 여자들 중에 유독 번호를 많이 따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무조건 이쁘다고 따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이죠. 번호 많이 따이는 여자. 일단은 번호를 많이 따인다고 여자분이 연애 결혼 시장에서 가치가 높은 여자는 절대 아닙니다. 사실 번호뿐만 아니라 남자가 여자한테 대시하는 빈도 자체도 그래요. 물론 번호를 따거나 여자한테 이렇게 다가가는 남자들이 무조건 가벼운 의도로 접근하는 건 아니지만 훨씬 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좀 내가 해볼만 하다, 비벼볼만 하다, 얘는 만만하다, 이 정도 느낌의 여성들이 번호를 가장 많이 따이는 듯 합니다. 또 이거는 그 픽업 아티스트 강의를 들은 친구가 말해준 건데 직접 어떤 강의에서는 쉽게 몸을 내어주는 여성들의 외향적인 특징을 가르쳐준대요. 근데 이 부분은 나도 잘 모르겠어. 내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근데 이런 거는 남녀 성역학의 차이를 조금만 이해해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통 야망에 있어서는 남녀를 비교하면은 남자가 야망이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그렇잖아. 그게 사회적 야망이라면. 근데 이게 사회적 야망, 커리어적인 거라면 맞아요. 남성들이 커리어적으로 야망이 훨씬 더 강합니다. 여자보다. 이거는 뭐 연구까지 갈 것도 없이 제 경험칙으로도 확실해요. 사회적으로 욕심이 있다는 여성들과 또 사회적으로 욕심이 있다는 남자들의 꿈을 들어보잖아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야망 있는 여성들이 저는 야망 있어요 하면서 말하는 꿈이 뭐냐면 국내 최고의 로펌에 들어가는 거야. 이 정도가 가장 높은 급이야, 내가 봤을 때. 근데 남자들의 꿈이라고 하면, 남자들의 야망이라고 하면 이거를 이미지로 쉽게 그리자면 약간 이런 것들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적장의 목을 100명 정도 벤다던가, 뭐 거의 대한민국 정복에 가까운 이런 야망들. 그러니까 그리는 이미지 자체가 다르다는 거지. 남자의 야망과 여자의 야망은 커리어에서 규모 자체가 달라. 근데 그렇다고 여성들이 모든 분야에서 야망이 남자보다 작냐? 절대 아니죠. 사람에 대한 야망은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큽니다. 사람에 대한 야망. 이게 바로 여성성의 도전적인 측면이에요. 자, 남자들은요, 오히려 그러니까 짝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야망이 적어요. 평범한 남자가 아이유 씨를 보면서 내가 저 여자랑 사귈 수 있다고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저 여자를 어떻게 만나? 그러니까 남자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수준에서 대시를 해요. 그러니까 경향성이 그렇다는 거야, 여성에 비해서. 근데 여성들은 이 사람에 대한 야망이 굉장히 큽니다. 정말 성공한, 굉장히 유명한 남자를 만났을 때 자기가 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사람에 대한 도전 정신은 진짜 엄청나다는 거지. 남자가 여자한테 상대가 안 돼, 이거는. 사실상은 엄청난 상향 지원인데 내가 맞다이를 뜰 수 있어. 저 남자 내가 충분히 품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이게 여성으로서 영웅서사를 그리려는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미녀와 야수,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처럼. 이런 스토리는 영화나 드라마 서사에서 수없이 나온다고. 이게 남성과 여성의 역학 차이야. 그래서 시나리오에 계속 나오는 거죠, 요즘 현대에서도. 예를 들어서 성공한 남자와 평범한 여성의 스토리 굉장히 많죠. 옛날에도 많았고 지금도 많고 수요도 많아요. 근데 반대로 성공한 여자와 평범한 남성의 러브스토리는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매우 적게 나옵니다. 왜?
그런 경향성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으니까. 평범한 남성들은 자기가 성공하려는 야망은 진짜 커. 분수도 모르고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꿈을 갖고 있어. 근데 성공한 여자를 내가 품으려는 야망은 잘 없어요. 여자를 고를 때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자기 분수를 알아 보통. 이게 남자의 야망과 여자의 야망의 차이입니다. 남자들은 사회적 야망이 엄청 크죠. 내 현재 수준과 상관없이. 남자들은 방구석 개 백수들도 100억 부자 될 거라는 상상으로 막 희죽거리면서 잔다고. 근데 여성들은 이 정도의 야망은 잘 없지만 이 사람에 대한 야망이 엄청납니다. 사람에 대한 야망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이성에 대한 야망을 가리키나요? 아니면 영웅적 서사에 대한 야망을 가리키나요? 사람에 대한 야망,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이성에 대한 야망도 맞고 괜찮은 남자를 길들이려는 야망도 포함되죠. 둘 다예요. 꼭 성공한 남자가 아니어도 내가 이제 남자를 성공시키고 싶다는 야망. 그리고 여러분, 야망이라는 건 원래 자기 수준과는 무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욕하면 안 돼. 요즘 보면은 여자들 눈 높다고 욕하는데 그게 여자예요. 그게 여성스러운 거야. 여자가 사람한테 쉽게 타협을 한다? 그거는 남성적인 겁니다. 아니, 남자애들 꿈 크다고 욕하나? 안 하잖아. 멋있다고 하지. 그러니까 여자들도 응원해줘야지. 여성들도 저게 여성성 중에 도전적인 측면인데 자신 있으면 해보는 거죠. 여튼 여기서 결론은 뭐예요? 남자는 여자한테 대시를 할 때 굉장히 소시민적이라는 겁니다. 자기 분수에 맞게 해요. 대체로 아닌 사람도 있겠지, 당연히. 분수 모르는 애들도 있는데 그 평균적인 여성들보다는 이제 평균적인 남성들이 그렇다는 거야. 상향 지원을 잘 안 한다고, 남자들은 본능상. 그러니까 뭐야? 남자들이 나한테 접근을 너무 쉽게 한다는 거는 여자 입장에서 그렇게 좋은 소식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여자분들이 본능적으로 느껴서 기분 나빠할걸요? 사실 여러분들 본능은 다 반응을 하고 있어요. 본능은 다 느끼고 있다니까. 솔직히 별로인 남자가 대시를 하면은 기분 나빠하는 여성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쵸? 근데 남자들은 안 그래. 고마워하지. 그게 본능적인 반응이라서 그런 거예요. 남자들은 자기 분수에 맞게 여자한테 대시를 하도록 진화해 왔고, 근데 여성들은 사람에 대한 야망이 크고 내 야망에 안 맞는 남자가 대시를 하니까 기분이 나쁘지. 내 야망이 무시당하고, 또 야망을 무시당한다는 거는 내 실제 등급을 확인받는 상황인 거니까 기분이 굉장히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연애 시장에서 진짜 가치가 높은 여성들은 저번에도 한번 설명했는데 바로 가치가 있는 남자한테만 오케이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세련된 여자입니다. 이런 여자들은 쉽게 접근하기가 힘들죠. 사람에 대한 우선순위가 확실한 세련된 여자, 이런 여자가 남자들한테 가장 가치 높은 여자예요. 이런 여성은 남자들이 단기적인 관계, 성관계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만나고 싶어하는 굉장히 훌륭한 급의 여성이죠. 그러니까 점수를 매길 수 있다면 굉장히 높을 겁니다, 이런 여성들이. 그러니까 여성들은 남자들이 나한테 양적으로 얼마나 접근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은 접근하는 남자가 질적으로 뛰어나야 되고요. 그 빈도가 적더라도 또 교제를 하는 남자가 장기적인 관계를 약속해야 돼. 그래서 남자가 여자한테 하는 너랑 결혼하고 싶어, 이런 말은 대체로 칭찬입니다. 그러니까 영화 스물에 나오는 명대사처럼 김우빈 씨랑 강하늘 씨 나오는 거, 네 엉덩이에 내 고추 비비고 싶어는 칭찬이 아니에요. 남자가 여자한테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은 너랑 평생 부비부비 지지고 볶고하면서 같이 살고 싶다고 해야 돼. 이게 최고의 칭찬이지. 근데 반면에 이런 말도 하잖아. 저 사람은 연애는 괜찮은데 결혼은 별로야,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이제 여자들이 남자한테 하는 너랑은 결혼하고 싶어, 이 말은 무조건 칭찬이 아닐 수도 있어. 그 이유는 정복하는 남자 강의를 들으시면 자세하게. 너무 길어지니까 또 모든 걸 까면 안 되니까. 그치? 오늘 할 내용은 이거예요. 요즘은 이제 구독자분들이 옛날부터 질문한 것들 하나씩 좀 쳐내고 있고,